여기는 조선 충종 때 인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보니까 충종 중에서도 1520년에서 40세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60년 정도 살아지 않았을까 어느 학자의 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과사전 이런 데는 생존 미몰되어 있는데 개성 송도의 명기고 여루 시인입니다. 보면 황진, 일명 김낭이라고 하고 유명한 명호입니다. 조선 최고 여루 시인이라 하면은 우리가 물어보나요? 조선 최고 여루 시 누구죠? 보는 사람. 또 황진이. 황진이 또 신사임당. 신사임당 또 홍남. 네? 홍랑도 있고 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혼안설변을 많이 이제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그 시가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찾아보니까 혼안설변은 중국의 시를 모방해서 쓴 그런 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창작적으로 시를 쓴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세 사람을 보면 항진이, 내창, 혼안설변 이런데 혼안설변 빼고 항진이, 내창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내창보다는 더 유명한 게 항진이겠죠. 한국을 빛낸 백년위인 예술록도 있고 항진이는 송도 삼절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도 삼절이라는 거를 누가 붙였냐? 그걸 또 항진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 가면은 이제 박연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서화담 있고 항진이가 있다. 이제 화담의 호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서경덕이 호가 화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담에 살았대요. 그래서 화담 선생 그랬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호가 이제 화담이 되는데 서화담, 서경덕의 서자에서 서화담 해서 서화담, 황진이, 박연폭포를 송도의 삼들이라고 이제 황진이가 명했다고 합니다. 조선 정기 미모와 가창뿐만 아니라 서사에도 전통하고 시가에도 능한 시가와 음률에 능했다. 이덕용이라는 사람이 송도에 암행소를 갔는데 1604년에 그때 항진이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는데 워낙 황진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온갖 얘기가 난무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이 이덕용이라는 분이 굉장히 나중에 훌륭한 분이 돼요. 직급이 굉장히 높은 분이 되는데 황진이는 선녀이고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모의 아름다움을 선배에다가 천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는 박연폭포, 마늘대고, 봉별소판, 서세양, 뭐 이런 게 청산리도 치도는 청산리 법계소야. 그다음에 동지딸, 기나긴 밤을 내 언제 심이 없어 타는 애산이로 된 저 내리요 이런 게 시조가 있는데 항진이가 남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시는 6개가 남아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진사의 소녀다라고도 하고 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항진이가 이제 엄마가 맹인이다. 맹인인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사대부들의 그게 뭐 비녀였죠. 비녀로서 이제 맹인이었는데 이라고 했냐면은 허균이 쓴 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허균은 이제 이 시대는 비슷한데 훨씬 조금 뒤에 한 50년 정도 뒤에 태어난 활동한 허균인데 이제 허균이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궁중에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기록에서 봤는데 가물을 한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맹의를 써요. 그러니까 왜 맹의를 쓰냐면은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누설하지 못하게 비밀에 비치려고. 네, 그래서 아마 항진이의 엄마가 맹인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각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이고 비녀가 됐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항진이가 15세가 되었는데 동네 총각이 너무 항진이 아름다워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안 움직여가지고 항진이 옷을 갖다가 던져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옷을 이제 덮어줘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건 이후로 항진이가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뭐 지족 선사라는 그 선사를 유혹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또 서경적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사제관계를 맺었다라고 수를 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찾아가서 이제 서경적의 학문을 읽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적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심리학자 누가 있죠? 이 시에서 백개수가 세종의 증손자 그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상하니 효간들 어들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그 종이에 보시면 이제 황진이의 그 조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 통해서 이렇게 떡이 2018년에 이제 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마침 글씨가 있어가지고 글씨를 다 분석했어요. 분석을 하고 또 제가 찾은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사학자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보니까 그 앞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봐 송도, 명기, 황진이 돼 있잖아요. 네. 옥당, 전랑, 노촌, 탁, 낙파, 이경륜, 화, 모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송도, 기녀, 황진이를 옥당이라는 것은 그 홍문관을 뜻합니다. 홍문관 옥당이고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을 한 분이 이 노촌이라는 분이에요. 노촌이 누군가 하면 임상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상덕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가지고 낙파 이경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황진이를 그렸는데 그걸 모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사는 이경륜이 그린 걸 모사한 거니까 이 뒤에 이제 다시 그린 거죠. 이경륜이라는 사람을 시대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중종, 그 다음에 뭐 그 건조리로 살긴 인조, 뭐 이렇게 건조리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경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후대에 다시 그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경륜은 인조 때부터 광해군까지 살았고, 정조분은 성종의 팔남인 이강군 2회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왕족이죠. 정조부가 성종의 팔남인 이강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경륜이라는 왕족으로서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 그 황진이를 이경륜이가 왕족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황진이가 당연히 이경륜도 황진이를 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임제라고 해서 명종 때는 선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호가 백호고 28세 진사학교에서 서북 도병마 평사를 한 사람인데, 이게 서북 도병마 평사가 지금 개성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가다가 이제 황진이가 워낙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묘소에 가서 시를 한 수 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천이 돼요. 관직이 자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임제의 그러한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또 39세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임제 후손이 누구냐면은 임상덕이에요. 여기서 아까 임상덕, 노천 나오죠. 임상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덕은 누군가 하면은 숙종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숙종 때, 숙종 때 사람인데, 숙종 9년에서 숙종 45년, 호가 노촌이에요. 이분도 오래 사지 못해 37세 때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장원급제, 23살 때 장원급제를 하고, 홍문관 옥당,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옥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조 정랑을 했어요. 1710년에 이조 정랑에서 여기가 정랑이 나오죠. 옥당 전랑. 이것이 홍문관과 이조 정랑을 했다는 임상덕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의 호가 노촌인 거예요. 노촌. 그다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경륜이 그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네요. 이 역사적으로 지금 추적이 가능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황진이가 아니라 이것을 아니지, 상상 속은 절대 아니야. 숙종 때 임상덕이 노촌이 다시 이거를 이경륜이 그린 거를 다시 모사하게 한 거죠. 그렇죠. 후대에서 다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림은 황진이 시절에 그린 거를 이경륜이 그린 거를 임상덕에 의해 가지고 숙종 때
다시 못하는 거예요. 숙종 때. 그걸 제가 전부 다 찾은 거예요. 숙종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 사람들 살았고 이걸 전부 다 인물들 다 찾은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고야. 왜 많이 쓰셨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그림에 관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임상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항진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는 자기 조상이 백호, 임백호,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자기 예. 할아버지가 그때 자천이 됐기 때문에 한이 자기가 맺혔어. 그 있는 떠돌다니는 그림이 있었겠죠. 항진이 그걸 보고 이거 다시 좀 모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그린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이 이게 오른쪽 그림이 글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상상화가 아니고 그래도 잘 실제로 써놓으셨네. 존- 잘 써놓으셨어. 존재했던 그거를 잘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에 써놔가지고 이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강하게 된 거죠. 그래요. 이게 아유. 없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개성에 무덤도 있대요. 네, 무덤을 황진의 무덤도. 이제 북한에서는 항진의 무덤을 잘 조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여러 시인. 벽에서도 이제 세종대왕의 정성도하면서 홍보가 있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항진이에 대한 그 너무 미인이에요. 항진이 네, 아주 눈도 너무 예쁘고 입술도 앵두 같고 내가 남자라도 반할 것 같아요. 할머니 짱. 그래서 이 항진이와 얽힌 그 사람들을 제가 또 분석을 했는데 네. 이 시가 누구랑 이게 통해서 이렇게 시가 나왔나 이걸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청산리 벽계선 아까 벽계를 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담 서경덕 그 다음에 이제 이사종이라는 사람하고는 그 한양의 제일의 소리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진이가 장단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진이가 그칠 것 없이 송도를 떠나 조선 팔도를 유람하면서 한양과 송악에서 남녀간 사람을 초월한 예술 동기자로서 영혼의 동반적 인생을 함께 나눴대. 6년간 계약 결혼. 이사종과 계약교는 아니에요. 이사종하고는 그 다음에 계약교는 뭐냐면은 연인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를 지을 때는 조선 최고의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수종과 열정된 사랑을 읊은 동짓날 기나긴 밤은 오늘날까지 애송하는 예시조다. 동짓날 기나긴 밤은 그 시가 이사종과의 6년간의 그런 동반자로서의 그런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했을 때 이제 그 헤어지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됐고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하늘을 넣어내어 추풍 이불 아래 스리스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어쩌란 구비 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종과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세양입니다. 소세양은 이제 그렇게 유명하잖아. 나는 항진이라 난 한번 계약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딱 30만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한 달 이상 내가 살면은 내가 사내 대장부가 아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세양은 중종 4년에 등과 시문에 능했고 벼슬이 대제하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소세양은 젊어서부터 여색을 밝혀야 된다고 전했는데 송대목의 항진의 절색이라는 소문을 듣는 소세양은 항진대가 절색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녀 30만 한고 깨끗하게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을 약속으로 동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끝나가지고 항진이가 그때 읊은 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인 것 같아요. 네. 달빛 아래 떨에는 오동 위에 모두 지고 찬슬이 들고 가는 노랗게 피었구나. 다락은 높아 하늘만큼 닿았는데 오가는 술잔은 취할도 끝이 없네. 터르는 물소리는 차이가 비파소리 피리에 감겨드는 거룩한 매화향기 내일 아침 눈물 지며 입을 하고 나면 닝그린 연모이정 길고 긴 물부품이 되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세양이 이제 관직에 어떤 연루돼 가지고 관직을 다 버리고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항진이가 이 소세양과의 사랑을 끝으로 40회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유언대로 개성 길가에 묻어달라 그래서 길가에 묻었는데 그 이후에 평안감사로 임제 아까 그 임제가 세월을 흘러 개성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녀의 부재를 설파하며 시한수를 읊습니다. 뭐라고 읊었을까요? 잘한다. 넌 청초 오징 고래 잘한다 논한다
홍화는 어디에 두고 백골만 백골만 묻혀놓는 묻혀놨나 거. 잔잡고 그날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이것이 이제 임재의 시예요. 거기 그 묘소에 참배했다가 벼슬이 날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자손이 자손이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한 이거를 거예요. 모사에서 다시 그리라 한 거예요. 자기 조상이. 그게 임상덕이가 그 할아버지의 그걸 원을 푸른 거죠. 네, 송도의 암행의사 이덕영 이 사람 명종 16년에서 광영은 5년 살았는데 1604년에 암행의사 너무했다. 신분을 인사했다고 송대가 또 그렇게 이덕영 얘기하면 개선당한테 아유, 얻어쓰게 딸려냐. 했던 황제의 미마의 명성을 전해 듣고 이를 송도기라는 책에 남겼어요. 네. 그래서 아리따운 모습을 지닌 선녀이고 천재 소리를 듣는 심이자 절창이었다 네. 라고 이제 황제를 칭송을 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